활동을 인터넷 생중계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진주시의회가 사무국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기술 개발 역량을 집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정부의 강소 연구 개발 특구에 진주와 창원, 김해까지 경남 3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에 의지했던 국공립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경남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증가한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진주시 의회 의정 활동,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거듭 촉구하자 의회는 의회 사무국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시의회가 도입 의지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의정 모니터단이 진주시 의회 생중계 도입을 촉구한 건 지난해 8월. 그동안 진주시 의회는 시기상조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로 도입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시의회는 의원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생중계 담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단체의 항의에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재추진 의사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의회 사무국 인력 확충을 전제로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사무국 홍보팀을 신설해 해당 업무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가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진주시와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팀 신설에 따른 또한 이 문제가 집행부와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행위 절차는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진주의정 모니터단은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운운하기 전에 생중계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의회가 추진 의지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행위를 한다는 걸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그런 이후의 과정들을 수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위해선 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과 진주시의 조직 개편,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의회의 추진 의지가 핵심입니다. 지난 10개월의 논란 끝에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와의 논의를 내세운 가운데 도내에선 함양과 거창, 창녕군 등 8개 시군의회가 의정 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특정 지역의 기술 개발 역량을 집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전국 6곳이 선정됐는데 창원과 김해, 진주까지 경남이 3곳이나 선정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전력 IT와 신재생에너지, 각종 전기 부품, 소재기술 등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데 인근의 창원 국가산단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특정 지역에 기술 개발 역량을 집약하고 이를 통해 창업이나 사업화를 이어주는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전국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과 진주, 김해가 각각 선정돼 경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창원은 지능전기 기계융합 분야를, 진주는 항공우주부품 소재 산업을, 김해는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특화하는데 이들 지역 연구소와 첨단 기술 기업에 각종 세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개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됩니다. 시행자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적률 특례는 물론 내년부터 특구 한 곳에 최대 60억 원씩 국비도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7,000명 고용과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산학연구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을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과기부는 다음 달 말에 강소특구 지정을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기술 발굴과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올 2학기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무상교육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의 올해 추경안 중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16억 원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2학기부터 우선 도내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전 고등학생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제로페이 사용 홍보를 위해 제로페이 존으로 지정된 진주 지하도 상가 황금상점과 중앙시장 비단길에서 소비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상점과 비단길은 제로페이로 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진주 유등빵과 제로페이 기념 티셔츠를 물량 소진 시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주 지역에는 560개 업체와 기관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저희 탐사기획팀이 누비자 이용률을 분석했더니 6년 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 지난 2013년 650만 건의 이용 횟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수십만 건씩 줄더니 지난해에는 480만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전거 한 대당 평균 이용 횟수도 1,300회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1,100회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 255군데 누비자 터미널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3년 후엔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해보니 90%에 해당하는 240곳에서 평균 28차례 정도 줄었습니다. 터미널 이용률이 적은 보관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술하는 계획을.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자전거 타기를 점점 꺼리는 데다 핵심 이용객인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좀 많고 해서 또 건강에도 자전거를 타면 좋아진다 하지만은 실상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타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좌회전 우회전할 때 자전거가 직진할 때 차들이 끼어들어서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좀. 여기에 자전거 도로 상태가 불량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고 인프라가 부족해진 것도 원인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넓히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률 확대를 위해 전기 자전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좀 개선을 해보는 방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언덕이라든지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도입을 통해서 공영 자전거 누비자를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60억 원 정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에 의지했던 국공립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증가한 돌봄 서비스의 양에 맞춰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어르신 70여 명이 생활하는 요양원. 합천군에서 설립했지만 그동안은 민간법인에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경남도가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바로 경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익법인 경남사회서비스원의 1호 모델입니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왔던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의 각종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선도할 것이고,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 등 9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공공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200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이 함께 책임지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국민들도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이자 경남도정 핵심 과제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경남에 설립됐습니다. 보육부터 노인 요양까지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경남사회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산청박물관과 경상대 박물관이 오늘 문화재 공동조사와 연구, 전시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박물관은 산청 지역의 가야 고분군 공동조사와 연구를 하고 올 하반기 산청 생초 고분군의 출토유물 전시회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에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한 한신공양과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미청구 공사대금은 공사를 한 만큼의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져 한신공양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단체장이 내일 국토교통부 용산사무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해 신공항 문제를 논의합니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총리실에서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단체장들이 신공항 문제로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건 검증단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면담은 모두 발언을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선정한 경남 해안경관도로와 연계해 남해와 통영, 거제에 명품 전망 공간이 조성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두 94억 원을 들여 남해 상주 음모래 비치와 통영 산양 다라공원, 거제 이룬 구조라 해수욕장에 식품료 판매와 지역 홍보, 관광 안내소 기능을 갖춘 복합 전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남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청렴 이야기를 주제로 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와 경남교육청이 맺은 반부패, 청렴 업무 협약 및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엔 LH 감사실 직원이 강사로 나서 올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특강을 마련합니다. 토지문학재 운영위원회가 평사리 문학대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평사리 문학대상과 평사리 청소년 문학상, 하동소재 작품상 등으로 마감은 오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당선작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되는 토지문학재 기간에 열립니다. 남해군이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도를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시설, 사회참여 등 8개 영역의 90개 항목으로 고령 친화도시 기본 계획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남해군은 국민 설문조사에 이어 공무원과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9 사천 에어쇼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 지원, 안내 및 편의시설, 셔틀버스 탑승 안내 관리 등으로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